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는 어떠셨습니까? 지수가 하락하기도 하고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겁했죠. 네. 한국 주식도 많이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뭐 신고가를 올라가진 않았지만 투자라는 게 만만하진 않구나.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나의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구나. 예. 그리고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계속 늘리기 위해서 매도는 많이 하고 매수는 조금만 하는 그러한 시장 대응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이게 상승만 하던 장이 있다가 횡보 아니면 하락 요렇게 방향성이 보인다 싶으니까 훨씬 더 투자를 하기가 되게 두렵고 어려운 시장 환경이 아닌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면 시장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만만하지 않은 투자 시장에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 기업을 매매하게 된, 투자를 시작하게 된 원칙에 더욱더 집중하셔야지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고 분할 매수를 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좀 어느 정도 하락한 시장 상황이잖아요. 뭐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도 이제 7만 원대로 내려와 있고 이러한 환경인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조금 하락했으니까 주식을 이제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투자금을 좀 늘리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주식을 이제 취미로 했다가 조금 더 주식에 집중하고 비중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좀 알고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내 투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기간 중에 원금이 손실되는 상황, 평가 기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던 상황을 본인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꼭 그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의 투자의 그런 원칙과 내가 그 기업을 평가했던 게 옳게 되었다면 마이너스가 됐던 건 다시 극복이 될 것이고 플러스가 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손절을 하던 뭐 시장의 하락 원인이 되었던 뭐 유동성 문제가 되었던 기업의 어떤 이벤트가 되었던 잃을 수 있는 환경에 나는 내가 번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투자니까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얘기했던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투자인데, 잃었을 때의 내가 투자했던 원칙과 그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그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판단을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 사람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 그럴 각오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수익이 나거나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대출을 받는다던가 누구한테 빌린다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내 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쉽게 남들의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 뭐 소개해주는 뭐 종목, 또 리딩 방목 들어가서 무료로 뭐 추천해주는 종목, 아니면 친구가 이 친구는 뭐 주식을 오래 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 맞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는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뭐 MTS, HTS,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매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되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가격이 등락을 하게 되고 5%, 10% 이상 가격이 움직이고 항상 상승하는 종목만 보이고 또 하락하는 종목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등락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안에서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쉬운 시장 환경 안에 놓여져 있고, 시장 안에서 판단하고 분석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하고 경험을 쌓고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고 그걸 진짜 더 잘하고 나보다 능력도 있고 감각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거래하기 쉽기 때문에 한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당연히 맞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보다 엄청 더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고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매매하는 게 쉽다고 해서 투자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시장 상황에 접근한다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 시장 환경에 조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 어쨌어 하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 내가 겪는 그 경험은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액수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투자를 했던 기간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얼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느냐,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변동이 왜 이루어졌고 그럴 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이 요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 보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경험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을 너무 한꺼번에 비싼 금액을 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매주 10만 원, 그러면서 투자 금액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빨리 시작하고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그 금액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 예,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는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은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기업에 대한 분석,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잃을 수 있다. 내 돈 갖고 해야 되고, 남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매도, 뭐, 이게 쉽다고 해서 주식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좀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투자금을 점점 늘려가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30일 주간 그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202.32, 전주 대비 마이너스 1.6%, 코스닥은 1031.14, 전주 대비 마이너스 2.31%, 저는 누적 수익률 20.02%, 전주 대비 마이너스 1.04%, 그리고 현금 비율은 27.23%, 전주 대비 3.33%가 상승하였습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최소 30%까지는 올려놓고 싶고요.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인 것만큼 그런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매수를 계속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유 비중이 적은 것, 하락률이 높은 것. 이제 하락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수 자체가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하락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되냐? 좀 더 떨어지고 사야 되냐? 네. 근데 이게 지수를 기준으로 내가 투자를 하느냐,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지수 자체가 제가 현금 비율이나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그 안에서 계속 등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와중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게 있으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인버스라는 상품도 따로 갖고 있어요. 이제 곧버스가 아니라, 곧버스는 하락의 2배 수익률인데 인버스는 그냥 하락의 1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는 만큼 상승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그 인버스 상품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수익을 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인버스 상품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도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를 무시하고 있는 뭐 영국 국가도 있지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해방하자 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팬데믹 자체가 종료가 됐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외국 간의 거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해상 운송 같은 것들은 아직도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더 이상 상승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을 딱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완전히 다 손절하고 다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그런 시점을 잡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되, 이제 내가 기업을 선정한 그 이유와 그 기업의 그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매수와 매도입니다. 차이나,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ESG 우수기업, 운송, 탄소 효율 그린 뉴딜, HDC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맘스터치, 아프리카TV, 한국자산신탁을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게임테마, 2차전지산업, KT, SBI 인베스트먼트, 한국금융지주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했던 종목들은 인버스도 있고요. ESG 관련된 ETF도 새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꾸준히 완전히 다 전량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7월 말이니까 매월 말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의 투자 비중이 제일 높은 것 탑 10을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 매매 일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의 탑 10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 탑 10은 KTNG와 원유선물 인버스, 미국 다우존스 30 인버스, 배당성장,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 선진국 MSCI, S&P 아시아 탑 50, 한국 항공우주, 필리핀, 이렇게가 탑 10 종목인데요. KTNG는 제가 이제 새로운 이런 투자를 하는 매매법, 그 변동률 가중 투자법으로 했을 때 그걸 개발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걸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게 2020년 1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KTNG는 되게 많은 투자 비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KTNG 자체가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 회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는 와중에 좀 약간 최근이 아니죠.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계속 매수했던 금액 자체를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보유, 이게 존버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투자 비중이 높고요. 원유 선물 인버스는 원유 선물 원자재 가격, 원유의 가격이 되게 상승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인버스 상품이 하락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하락을 하면 계속 매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버스 상품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 다우존스도 비중이 높아진 걸 보서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제가 매수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인버스 상품들이 좀 많은데 그만큼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한 거예요. 지수가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 그만큼 인버스 상품은 그 수익률이 하락하거든요. 수익률이 하락하게 됐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지금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이 많은 보유 비중이 높은 이 인버스 상품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진 수익이 나진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보유 비중이 높은 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락할수록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내가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 꾸준히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계속 집중을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거죠.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률이 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7월 달 기준으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니까 이제 8월 말, 9월 말, 10월 말 앞으로 이제 매월 말에 이를 공개하게 되었을 때 이 탑 10 종목의 비중이 어떻게 변경하게 될지 그런 걸 지켜보면서 수익률은 어떻게 나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서 꾸준히 이것을 데이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투자하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위가 이제는 원래 이제 8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지금이 한창 제일 많이 더울 때고 또 휴가철이라서 외부 활동을 또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실 텐데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매매 기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